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3월 13일에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그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좀 공론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가 왜 담당 검사를 참석해라 그러냐면은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현재 재판받고 있는 세 가지 건 중에서 대장동 개발, 과장 광고 했다고 고발당했잖아요. 그것과 이제 관련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 담당 검사가 좀 참석을 해서 재판장에서 제발 좀 억지 좀 부리지 말고 좀 배우라는 의미에서 꼭 참석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 7기 경기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모델이 된 건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도 이재명 도지사가 성남시장 행정을 할 때 이 대장동 개발권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과장 광고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사업, 즉 5,503억 원을 벌어들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이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순서대로 그러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순서대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택지 개발 사업이 최초의 공영 개발로 확정이 됐던 사업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재명 시장 당선 이전에 이렇게 확정이 됐던 건데 당선할 때쯤 돼가지고 이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힘을 써가지고 민간개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당시 민간개발로 변경을 하면서 이미 대기업들이 대장동 일대 땅을 다 사놓은 상태가 됐어요. 이미 이것은 그러니까 대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이 일대 땅을 다 사놓은 거 아니에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업체들이 이 땅을 다 사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2010년에 그 당선이 되면서 공공개발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정치권의 그 로비가 있었던 정치인들은 비리로 또 구속이 돼요. 이 당시 구속된 인간들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동생 그리고 그 외에 정치인들 여럿이 구속이 됐다 그러는데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확인되는 거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신모식이 그 동생이 업자에게 뇌물을 받아서 구속되기도 했어요. 그 결과는 모르겠어요. 원래 다 힘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당시는 다 새누리당이 잡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장 광고 허위 광고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는데 2018년에 경기도의사 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을 했잖아요. 그게 고발을 어디서 했냐면은 이게 자한당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자한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이라고 2018년 8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공보물을 보면 마치 성남시가 5,503억 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건지 알면서 그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관련한 그런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것이 굉장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 건지 국민들을 위하는 인간들이 아니죠. 이걸 고발한 것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땅을 매입한 건설사들과 합의하여 확정이익 방식으로 5,503억 원을 확보하고서 사업을 추진한다. 비리로 그 당시 떡값을 조금 받고 이제 끝났을 그런 개발 사업이었어 이게. 그러면서 나머지 수천억 원은 건설사의 불로소득으로 이제 들어갈 뻔했던 그런 사업을 그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확정 이익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5,503억 원이 고스란히 성남시 몫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무원이 100만 원을 먹으면은 그 손해는 국민들 손해는 100만 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예를 들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워낙 이게 엄청난 이익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10억 정도씩 챙겼다. 그럼 몇십억을 그 정치인들에게 주고 그 나머지 수천억 원은 5천억 원 이상은 뭐 그냥 다 불로소득으로 건설사들에게 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 안 했으면 이게 수천억 원이 지금 5,500억 이상이 다 지금 건설사 불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5,503억 원이 아니더라도 이 건설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남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다 주기로 확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 한 명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인을 정말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런 계약을 하면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서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이행각서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나중에 또 소송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소하지 않는다는 확약서까지 받아뒀다. 그러니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어길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이재명 도지사가 또 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장동 분양가도 평당 1,100만 원대, 당시 그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5,600만 원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도 성남시로 5,50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대단한 업적입니까 이게. 여기 도시개발 계획도를 보시면은 건설업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업체들하고 사전 이익 확정 방식으로 다 합의를 보고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했으면은 그 개발 이익이 다 나중에 확정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그것을 뭐 개발 이익금에서 뭐 얼마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뭐 나중에 부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서로 간에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개발 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2018년 6월 선거 당시에는 이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된 상태였고 이미 토지가 다 분양된 상태고 성공 확률 100%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8월 13일 화요일 날 열리는데 당시 그 대장동 개발 사업도 벤치마킹한 데가 꽤 많았어요. 김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중국 영성시, 여주시, 수원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광명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강원도 이렇게 해서 당시에도 그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벤치마킹을 해갔었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정책을 단어 하나 환수했다. 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뭐 돈이 들어온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지금 2심까지 항소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일 못하게 하는 이런 어이없는 정말 무지한 이재명 담당 검사는 이 정책 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중학교 수준만 돼도 그냥 대충 딱 읽어봐도 이재명이 잘못 없다는 것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것을 보면은 누가 시켰는지 빨리 불어. 인간들아. 이제 그만하고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이 정책은 기득권 집단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그런 훌륭한 정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훌륭한 업적을 홍보를 했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고발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매국당으로 불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절대 국민들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죽이기 선봉장 역할을 했던 민주당의 그 전해철 마찬가지예요. 이 전해철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왜 그러냐. 이재명은 당시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이 성남시에서 일을 정말 잘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가족까지 들먹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민주당의 내부 총질, 선봉장에 섰던 전해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패거리 정치 세력, 그리고 또 국가기관 검찰 조직에서 아직까지 이재명 죽이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검찰이 어디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